역사가 또 미쳐버렸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1600만 관객이 본 그 이야기 실화입니다. 12세에 즉위한 소년왕 단종, 그리고 삼족이 멸한다는 언명에도 그의 시신을 수습한 남자 엄흥도, 이것이 그 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52년 조선시대 제6대 왕 단종이 즉위합니다. 나이 겨우 12세. 아버지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급서하며 어린 세자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어린 왕에게는 아직 세상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왕위를 탐내는 자가 있었습니다. 단종의 삼촌 수양대군. 그는 야심을 숨긴 채 조용히 세력을 키웠습니다. 단종의 측근 김종수와 황보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 수양대군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수양대군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좌의정 김종서의 집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고 나온 김종서에게 철퇴를 내리쳤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반대파 수십 명이 숙청됩니다. 역사는 이를 계유정난이라 기록했습니다. 정변 후 조정은 수양대군의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1455년 결국 단종은 왕위를 양위합니다. 상왕이 된 단종의 나이 15세. 삼촌은 조선의 제7대왕 세조가 되었습니다. 단종의 신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성삼문, 박팽년을 비롯한 6신하들이 단종 복위를 도모합니다. 하지만 계획은 발각됩니다. 그들은 능지처참형에 처해졌고 삼족이 멸해졌습니다. 역사는 이들을 사육신이라 부릅니다. 사육신의 복위 운동 이후 세조는 단종을 왕족에서 완전히 격화시킵니다. 1457년 6월 단종은 왕이나 상왕도 아닌 노산군으로 강등됩니다. 이제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노산군이 된 단종은 강원도 영월, 청량포로 유배를 떠납니다. 한양에서 400리가 넘는 먼 길, 여름 산길을 단 몇 명의 호위군관과 함께 걸어야 했습니다. 17살 소년은 그렇게 자신의 유배지로 향했습니다. 정령포에 도착한 단종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곳은 삼면이 강으로 막혀 섬처럼 고립된 욕지였습니다. 강을 건너지 않고는 절대 나갈 수 없는 구조. 게다가 강변을 따라 높은 금표비까지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유배지에서의 날들은 길고 외로웠습니다. 단종은 날마다 강 건너편 한양 방향을 바라보았다고 전합니다. 한양에 남겨진 왕비 송씨도 하루하루 남편을 그리워하며 버텼지만 청령포에는 올 수 없었습니다. 단종에게는 흐르는 강물만이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바로 이 고립된 땅 영월에 단종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엄흥도. 그는 영월의 호장, 즉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관리였습니다. 권력도 배경도 없는 평범한 관리. 그는 유배된 단종이 청령포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맴돌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457년 10월 단종의 또 다른 삼촌 금성대군이 경상도에서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발각됩니다. 이것이 빌미가 됩니다. 세조는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영월의 노산군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사약이 도착하기 전날 밤 단종은 달을 올려다보았다고 전해집니다. 17세의 소년이 마지막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유배 시절 남긴 시조가 있습니다. 전만리 머나먼 곳에 고운님 여이었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 밤길 예놓다. 흐르는 강물에 왕비를 향한 그리움을 담았습니다. 1457년 10월 21일 사약을 든 금부도사가 영월에 도착합니다. 단종은 이미 여름 홍수로 청령포를 떠나 영월 관악 근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단종의 정확한 최후에 대한 역사 기록은 엇갈립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17세의 소년이 그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 왕 중 가장 어린 나이에 사사된 비극이었습니다. 단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시신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노산군의 시신을 건드리는 자는 삼족이 멸한다는 언명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남자가 군중 사이에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흥도였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 집안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옳은 일이니 해야 한다. 그리고 혼자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두 발이 입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엄흥도는 단종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수습했습니다. 수의를 마련하고 관을 짜고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조선의 법도대로 왕에게 드려야 할 예의를 한치도 빠뜨리지 않고 지켰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엄흥도는 집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가족을 이끌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 오랫동안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삼족 멸문의 위험 속에서 수십 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엄흥도가 단종을 묻은 자리는 영월 땅 어느 산기슭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241년이 흘렀습니다. 1698년 숙종 임금 때가 되어서야 단종은 비로소 왕으로 복위되고 무덤에 능호 장릉이 내려집니다. 241년 만에 복권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엄흥도 역시 공식적으로 복권됩니다. 두려움 없이 왕의 장례를 치른 그의 행위는 충절로 재평가됩니다. 후손들은 충신의 자손으로 기록에 오릅니다. 그가 선택한 옳은 일은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조선 1450년대 이 실화를 팩션 사극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엄흥도의 신분을 포장해서 촌장으로 단순화하고 단종의 최후 장면에 엄흥도가 직접 등장하도록 각색했습니다. 한명회의 영월 방문은 실제 기록이 없지만 권력의 상징으로 삽입됐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핵심, 엄흥도가 삼족 멸문을 각오하고 단종을 수습했다는 사실은 실록에 실제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단종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의 비극은 왕권과 신권의 충돌, 권력의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12세 즉위에 17세에 사사된 소년왕은 죽어서야 진정한 왕으로 돌아왔습니다. 엄흥도의 이름은 조선 왕조실록과 단종실록에 남아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한 일이 없었다면 단종의 무덤 위치도 정확한 기록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평범한 관리의 선택이 역사를 완성했습니다. 1453년부터 1457년까지 단 5년
한 소년이 왕이 되고 왕좌를 빼앗기고 유배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평범한 사람이 두려움보다 옳음을 선택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왕과 사는 남자를 보고 이 이야기가 실화인지 궁금하셨나요? 단종과 엄흥도 두 이름은 오늘도 영월 땅에 살아 있습니다. 장릉에는 지금도 매년 단종제가 열리고 엄흥도의 위패는 창절 서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두려움보다 옳음을 선택한 한 사람이 역사를 완성했습니다.